주말 지나면서 내가 광주 내려가서도요. 제일 황당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짜잘하고 나타났어. 근데 원래 북한이 사진 먼저 공개를 해요.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진 먼저 공개를 하니까 저 사진이 최근 거 사진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또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거기서 또 흠잡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쪽 팔 있는 데가 그 까맣게 무슨 구멍 같은 자욱이 생겼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시술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까지 계속 어그로를 끌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살짝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 보였나 보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무식에서 드러나는 정말 소름 끼치는 무식이에요, 진짜. 이게 이 스탠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심장에 직접 이렇게 그 관을 넣어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 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정맥을 중심으로 관을 넣거든요. 그 대정맥은 팔에 없습니다. 다리에 있지. 그래서 가랑이 사이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관을 삽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서 그거를 한다는 건 팔은 조직이 굉장히 작고 이게 한번 사고로라도 팔을 구부러지면 완전히 그거는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팔로 심장까지 스텐트 시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팔에 무슨 점 같은 그 어두운 무늬가 있다고 그게 스텐트 시술 자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무식한 소리죠. 영양제 주사 좀 맞았나 보죠. 마늘 주사, 백옥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최고의 음모론은 그거야. 우리가 점 찍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 장서희 씨. 점 찍고 나오는 거. 김정은 위원장은 팔뚝에다 점을 찍고 나온 거야. 아, 대역. 대역과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 나도 워낙 지성호가 99% 확신한다. 이야기를 해놔서 이게 진짜 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쫄리긴 했는데 뭐 우리가 뭘 맞추고 싶어서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가 북한 정보에 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최고 존엄의 그 정보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근데 정부의 답변이 되게 단호했어요. 특히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네버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믿는 거죠. 절대 신변에 이상이 없구나라고 믿는 거죠. 근데 무슨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자가 되고 나서 너무 업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되게 북한 전문가라고 착각을 한 건데 북한 전문가는 통일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김병기 의원 같은 사람이 더 전문가라니까요. 탈북자가 북한 전문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죠. 특히나 그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초 학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꽃제비로서 이렇게 산과 들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학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까지 어떤 정상적인 학습이나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뭐 대학교도 다니고 무슨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나이 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학습을 하지 않았던 게 보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시스템, 정치 제도라는 건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사회 속에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겪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성호 씨는 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탈북민들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지가 문 잘났다고 그 들과 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경력을 바탕으로 북한 전문가나 되는 것처럼 들과 산은 한국에도 있거든요. 예, 너무 그렇게 그 북한 전문가랍시고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술도 수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어제 청와대가 그 이야기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근데 어제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성호하고 태용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건 뭐 확단한 확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놈들 봐라 반성하지 않는다고 당내에서도 비난이 빗발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당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지들끼리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정당을 지금 비대위원장도 지금 서로 하나 추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두 탈북자가 개판 쳐놓으면 당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오늘 또 김세연도 그렇고 뭐 여러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망한 이유다 사실은 그게. 근데 다시 탈북자 두 사람이 이제 그냥 분탕질 쳐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던 사람들이 그런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당선하거나 현직 의원인 사람들은 다 입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금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하태경 정도는 뭐 한마디 할 만하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이 설레발을 쳐온 경력을 보면 근데 하태경조차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미래통합당 깝깝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청와대와 정부 기관을 불신하는 대표적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너네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기들이 99%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거는 사과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사퇴. 그러니까 아예 재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국민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진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람들을 사퇴시키거나 제명시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사퇴하기 싫으니까 제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실감했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오늘에 와서야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사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태영호 입장문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태영호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우리는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기대하느라 태영호를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때문에 대응을 뽑은 거야.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꽃제비 지성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전문가가 어떤 쪽의 전문가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홍강철님 같은 분들은 북한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일반 보통 사람들 생활은 전문가 맞아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려면. 근데 지성호 같은 자들이 고급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북한 전문가입니까? 예를 들어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의 전직은 그거 아니야. 북한 꽃제비 전문가죠. 북한 그렇죠. 꽃제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태영호는요. 각종 비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북한과 라인이 닿아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알고 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모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일반 북한 탈북자가 일개 유튜버로서 자기 뇌피셜로 방송하는 건 그렇다 쳐. 그것도 문제야 사실은. 가짜뉴스라면. 근데 이건 국회의원 당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무식함 있죠.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명 사회에서 그러니까 10대 미만의 그러니까 나이가 한 자릿수에서부터 20대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게 그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게 어떤 사회 체제든지 간에 또래 집단 안에서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 경력을 어떤 식으로든 메워서 이게 정치에 들어갔는데 그런 자기의 부족함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거. 그러니까 제가
꽃제비를 넘어서 거지 새끼라고 욕을 했다가 지금 다시 꽃제비로 돌아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존중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거지 새끼라는 말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꽃제비라고는 하지만 꽃제비도 과한 표현입니다. 진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꽃제비라는 그 뉘앙스 안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좀 덜 폭력적이고 덜 비참한 어떤 그런 느낌을 최대한 좀 살려주고 싶어서 꽃제비라는 말을 쓰는 거지. 아니, 그것도 아깝죠. 태용호나 지성호는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본인들이 어느 소스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발 당했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윤석열은 또 10차 고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성호가 99% 확신한다고 하면서까지 청와대에 그 정보망을 불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것 자체는 지성호 입장에서는 나름 99% 확신할 만한 본인의 정보 소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게 틀렸으니 망정이 사실 맞았어도 문제거든요. 그 소스를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이중 스파이일 뿐이에요.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이 하나 있죠. 차명진, 전역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뭐가 잘못이냐. 의혹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다. 잘못 없다. 이렇게 용어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욕을 처먹고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만 꽃제비 아닙니까? 나만 꽃제비다. 네, 방송이라는 들을 헤매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산을 헤매는 나만 꽃제비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한 게 문제라고. 네. 지성호 봐. 그러니까 아이가 정무적 감각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무슨 북한 전문가라고 99% 확신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뭔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동요하게 되고 쉽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 사회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공직이란 말이야. 근데 99%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뭘 잘못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되니까 이 정도를 그냥 가짜뉴스 정도로 취급하는 거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 자기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거의 인격 비하 수준의 가짜뉴스를 버젓이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방어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불쾌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지성호 이 사람들은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는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였건 간에 튀고 싶어서였든 어떤 의도였건 간에 이 사람들이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를 가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어쩌고 각근을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특히 정보위는 국가정보원과 기타 정보기관 관련한 그 전담 상임위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위원장이나 간사들도 기자회견 자체를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나 국민적으로 알려야 될 사안만 정말 지극히 간략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언론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지성호나 태용호 씨가 보여줬던 이런 식으로 그게 페이스북이 됐든 개인 인터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보위에서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는지 모르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내피셜을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국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함부로 표명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까지 그 대비 문제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사실 대비 문제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하신 지금 17개 상임위 중에 3개 또는 4개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뭐 지금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1만 킬로를 자신이 목발을 짚고
있고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구의 둘레는 얼마인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1을 자기가 목발을 짚고 걸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못 믿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2,200km 걸었어요. 행군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 차례 나눠서 걸은 거리죠. 근데 어쨌건 지금 오히려 예방주사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대한민국 국회를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막 비난이 빗발치니까 이제 오늘 마지못해서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자들이 최소한 관련 상임위는 가면 안 되고요. 농해수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성호가 농사를 지어봤다면 차라리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거지. 북한 전문성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위원회 정도에서 그냥 짱 박아 놓는 거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이 추천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꽃제비라고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를 지성호 씨는 아예 없는 거고,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태용호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 덴마크 거쳐서 영국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둘 다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밖에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정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꽃제비라는 게 뭐 우리나라 꽃거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러시아어 아니면 중국어에 화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화자? 화자, 꽃 화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화자, 이게 이제 꽃이란 뜻이잖아요. 화자가 이제 거린, 또 노숙자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90년대부터 불렸던 건데 꽃제비라고 해서, 아니 꽃제비 생활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국가의 그 수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뭐 이걸 가야 된다 저걸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격 박탈을 해야 되는 문제지 어떤 상임위를 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네. 역시 매운맛 새날. 자, 심상정 대표님 나오셨어요. 사퇴하십시오. 근데 지금 DMZ에서 총격 도발, 뭐 도발이란 표현보다는 미국의 반응도 그렇고 한국의 반응도 그렇고 우발적 상황에 일종의 실수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발이 아니고 오발인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치.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맞죠. 뭐 시계도 안 좋았고 안개가 굉장히 짙어가지고 1km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했다고 하기에는 그 탄차큰이라고 하죠. 이 총알이 박혀 있는 그 보면 살상력이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발을 목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사격을 했다기보다는 근무 교대나 그러면 경비 업무 중에 그러니까 오발 사고로 인해서 그 날라온 것 같다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2018년도에 9월 19일 9.19 공동성명 나올 때 군사 합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DMZ에서 11개 정도의 초소들을 이제 다 철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개인가 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총을 뭐 몇 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 보시면은 우리가 더 위에 있고요. 북한 측이 아래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위를 쏴서 전혀 조준 사격이 안 되거든요. 전혀 조준 사격이 안 되는, 상대방한테 데미지 입힐 수 없고 도발도 안 되는 것을 시도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도 이등병 때 오발로 한번 쏴봤는데요. 그냥 그런 겁니다. 네, 실수로 눌렀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그게 뭐 간단히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겁니다. 종편등은 있잖아요. 그걸로 어제 하루 종일 때리는 거야. 김정은 복귀하자마자 무슨 뭐 교전이라도 한 것처럼. 근데 북한이 그래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실수이겠지. 이렇게 바라봐주면 좋은데 무슨 의도지하고 분석을 하는데 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런다는 둥, 남한한테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성호나 태영호나 TV조선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들의 분석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파해놓고 이게 지금 9.19 합의 위반으로 몰아가고 싶은 프레임 전환을 원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속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이게 실수나 그 우발적인 거였다라고 나온 상황에서 언론들은 또 다시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합의 위반 이렇게 써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